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커스 제3회 모의고사입니다. 문제들이 실제 시험에 근접하도록 아주 문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가 틀리는지를 확인한다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번 문제, 용어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은 하면 이렇게 X 해가지고 풀어도 되겠죠. 1번 중개업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 상행이기 때문에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미리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예, 컨설팅이 주된 업무고 중개를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은 만약 컨설팅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에 해당한다. 일방이든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든, 즉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으면 이게 공동중개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중개를 했다가 중개사고 나면 그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하면 X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주관적이죠? 그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이게 무슨 판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장 하는 말이 내가 직원 보고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판사는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다. 개인적인 주관적 주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객관적 손님 입장에서 볼 때 중개사무소를 보고 돈 맡겼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되죠. 딱 한 번만 하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중개상물 될 수 있는 것, 기억,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면 이게 임목이네요. 임목 중개상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지상권 성립된 건물, 압류, 가압류된 건물, 이건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공법상 제한이 있을 뿐 중개상물 되고요. 모든 지목이 양의장이든 공장용지든 목장용지든 전부 중개상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 권리금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지금 리언처럼 무주부동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아예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이나 미엄처럼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도지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자격증도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요. 3번 자격 취소된 자는 3년간 공인중개사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보는 건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죠. 부정행위하고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 두 개 빼고는 무조건 다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등록 기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대표자를 포함한 X네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유한책임회사 등록할 수 있다. 상법상의 회사죠. 상법상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법 제14조에 보면은 6가지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 지금 5번까지 다 중요한 문제네요. 하나도 사이드에 있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미연, 미성년자는 오로지 나이를 먹어야 되고요.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혼인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미연,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3번입니다. 여기서 결격사유란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볼 수 없는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어떠한 경우도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설치한다, 허가받아서 설치한다, 승인받아서 설치한다, 무조건 X. 뜻다방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 3번이네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번 맨 위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도별로가 아니라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안 됩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란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A는 갑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을구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네요. 틀린 것은 했는데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사후, 우리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사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신고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이전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은 등록대장 등을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됩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죠.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자, 틀린 것 답 5번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는 없고 재교부입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으면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기 때문에 재교부입니다. 갑구에서 을구로 옮겼으니까 갑구에서 받은 등록증 반납하고 을구구청장한테 새로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게시해야 된다. X네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은 게시할 필요 없고요. 등수 사보자 5개 게시를 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율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있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습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이를 사용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면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식으로만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간판에는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5개 광고물, 즉 간판에만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연락처나 등록번호는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된다. 소속공인중개사 있을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위반사무소의 간판을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도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중개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보조원을 명시해서는 아니 되고요.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그리고 사무소 명칭은 중개상물 표시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다. 성명, 소연 등 우리 프린트 43번에 있죠? 5가지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본 모니터링은 6개월마다 한다. X네요.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가 3개월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거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즉 3개월마다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5번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죠. 상업용 건축물, 주택,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업,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업이라는 말은 없지만 관리 대행을 반복하면 관리 대행업이죠.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 대행업 가능합니다. 분양 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그러나 대행을 반복하면 대행업이죠. 토지, 택지 분양 대행업은 안 됩니다.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안 됩니다. 디귿,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능한데 동산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따라서 10번에 정답은 5번 모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으니까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 95% 넘습니다. 지금까지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숙지를 해야 되고요. 쉬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